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음봉이 크게 나왔죠. 코스닥 시장이 오늘 121선, 여기 121선을 깨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밑꼬리 양봉이 나와서 좀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반등을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또 선물을 장중에 1조 6천억까지 매도를 하면서 전체 시장에 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뭐 미국이지만 아시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보면 일본 증시도 오늘 1.9% 1.9% 떨어졌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상생도 홍콩 증시도 2% 전반적인 약세를 동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불안한 중동 장세라든가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고 되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그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1,400개, 뭐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보고요. 마감 시장에는 1,300개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뭐 이유 없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떨어지는 장세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을 다 팔던가 아니면 견디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급으로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재료라든가 호재,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인데 과거에 이렇게 주식이 급락하면 연기금에서 매수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연기금이 급락하는 증시에 엄청나게 계속 매수했어요. 그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연기금이. 왜냐하면 국민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2008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대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대체 투자를 떠나서 역시 전 세계가 안 좋으면은 대체 투자라는 게 대부분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부동산 관련된 펀드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대체 투자거든요. 전기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식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 연기금이 국내 투자보다는 대체 투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자국내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 건데 우리도 진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밸류업이 나오려면 이런 외국인에 기대지 말고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외국인이 플러스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일본처럼 상승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전혀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선물을 장중에 1조 6천억까지 때렸는데 지금 1조 1천억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약 3조 정도, 3조 정도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율이죠.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00원을 찍었습니다. 1,400원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외환당국이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고요. 구두 개입으로 지나친 쏠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5원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환율이 1,400원대로 가면 상당한 위기를 느낍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구두개 웬만하면 공식적으로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개입했다라는 정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립 서비스니까 돈 안 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면 개입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이후에 약 1년 7개월 만에 이게 구두 개입을 했다. 1,400원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외환 위기 때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요때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도 요때
예.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 2022년 하반기까지 그런 1,400원의 환율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여기 IMF 시절 요때 급등을 해가지고 1,400원, 여기 1,400원 보이시죠? 1,400원 라인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요때 이제 그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규모 LNG 선 수주 요때 그 현대중공업이 아마 한 5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50배 넘게 상승하던 그 시기입니다. 여기 미래에셋이 펀드로 엄청나게 현대중공업부터 조선업들 엄청 올릴 때 요때 환율이 1,000원이 떨어졌어요. 900원까지 갔었네. 800원. 대규모 LNG 선을 수주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주를 하면 달러로 수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조선주들 뭐 엄청나게 미래에셋이 그냥 뭐 난리 났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환율이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이 제로금리를 하긴 하면서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시장이 올라왔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과 종합지수는 역외 관계다.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 125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1050원, 1100원 요 정도 수준을 상당 기간 오래 나왔다가 코로나가 발병이 터지면서 좀 급등이 나왔지만 빨리 또 수습이 됐죠. 그리고 다시 본격적인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레고 사태 터지고 나서 1,400원이 넘었는데 여기도 다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1,400원을 터치하고 뚫을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기가 보면 이렇게 IMF, 금융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금성 인상 및 레고랜드 사태, 뭔가 사태가 날 때마다 이 1,400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사태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400원을 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대형 악재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뭐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요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게 환율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빨리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 패드가 내년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 어제 그 JP 모건 회장이 이제 매겼죠. 몇년 수년 안에 금리가 8%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패드에서 내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그 연은 총재는 금리를 하반기에 인하할 거라고 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서로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IT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폭락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한 사람의 의견이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CME의 그 패드워치를 보면 과거에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렇게 상당히 높았었는데, 보다시피 동결 가능성이 7월 달까지 펴지고 있고요. 첫 금리 인하를 9월 달 정도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미국의 물가도 물가지만 경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가 전 세계 경기는 다 안 좋은데 미국 경기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미국이 소비를 해야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장이 돌아가는데, 이 소비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2008년도 이때랑 잠깐 비교해 보면,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 우리로 얘기하면은 주택담보대출,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문제가 없었어요. 바로 2금융권, 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요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건데, 요게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하나 무너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요게 이제 금융위기의 근본인데, 중요한 거는 이 금융위기 때 누가 피해를 봤냐면 서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변동금리였거든요. 변동금리. 그런데
이거에 한번 당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고정금리로 하자.' 왜냐하면 요 이후로는 금리가 제로금리잖아요. 예. 제로금리로 한참 오래 떨어졌을 때 이때다. 그래서 서민들이 고정금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요때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5% 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은 뭐 1 에서 뭐 많아야 2% 정도, 이 정도의 저금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 봅니까? 예. 원래 인제 서민들이 손해 보고 그 은행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서민이 이익을 보고 있고 은행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특히 지방은행들, 우리로 따지면 지방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진다라고 하면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행들이 계속 제롬 파월이 "야 금리 앞으로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계속 안 떨어뜨리고 동결하고 있으니까 채권을 많이 샀거든요. 진짜야?" 그러면서 채권을 많이 샀는데 안 떨어지니까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거의 손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채권이 보통 10 년채잖아요. 10년 들고 있으면 손해 안 보죠. 하지만 요게 채권은 가격이거든 매매하려면. 근데 가격으로 평가 손실을 엄청나게 안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실이 커지고 있고, 또 산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오피 요거 인제 옛날에는 많이 그 상업용 부동산이 판매가 잘 됐는데 코로나 발병 터지고 뭐 합니까? 다 재택근무하잖아요. 지금도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또 어디가 손해 봅니까? 은행들이 또 손해 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위기를 안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를 또 인하시키고 이제 요게 인제 바이든의 전략인데 중동이 저러고 있고 소비는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인제 나중에 터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보다는 선거 이후에 내년에 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절이 나오니까 이런저런 얘기 좀 수면 아래로 내려져 있던 얘기가 하나씩 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 인상,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요때 한 번이고, 오늘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물론 인제 전 세계 달러가 강세인 거는 인정하겠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힘이 없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돈 바꿔서 지금 원화로 투자해 놨는데 환율이 인제 앉아 가지고 환차 손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빨리 선물이라도 매도 때려야지. 그래서 선물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3조 원 넘게 선물 매도를 때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이렇게 때려 버리면 자기 손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물이라도 매도 때려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요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동 문제 좀 안정되고 그러면서 환율 문제도 좀 안정되고 이러면은 저절로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이 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올랐다 떨어졌다. 요거 국면이 끝나면 다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그때까지는 당분간 좀 선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오늘 탄산리튬도 5%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양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좀 2차 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전기차 테슬라가 전 세계 인력 10%를 감원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빠지고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줬습니다. 2차 전지가 주로 하락했다. 물론 이제 다른 주식들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테슬라 14,000명 해고 결정, 중국의 저가 공세에, 왜냐하면 테슬라가 거의 실적을 중국에서 내고 있는데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면서 상당히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5% PM, 요게 인제 주봉이거든요. 요게 일봉이고, 주봉상으로도 작년 10월 달이 상당히 저점이었는데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캐즘이라고 해서 성장을 하기 위한 정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반기 되면 좋아진다. 하반기 돼서 안 좋아지면 내년에는 좋아진다. 내년에 안 좋아지면 또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요거거든요. 근데 인제 그 앞으로 2027년, 30년 좋아진다. 뭐 이렇게는 이제 캐파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 캐파를 유지할지 안 할지 다 연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실을 좀 직시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요거 계속 F9 BM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줄여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 제가 HLB를 제안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신 분들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박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가지고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많이 물려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야 이거 몇 년 기다리면 올라간다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이 그 과거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에 그리고 정책이 조금씩 다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무조건 좋아진다.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의 내피셜인데 소중한 재산들을 그렇게 그냥 내피셜만 믿고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기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부정적인 댓글 많이 다셨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을 제가 언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주가가 결정이 나고 하락이 하고 이럴 때 나중에 그때 그럴 걸 항상 그런 거죠.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살 걸. 여기 보시면은 SD 바이오메딕스. 요것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통방에서 사시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일 전에 제2의 HLB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저평가 기업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용도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제2의 뭐 HLB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킨슨병이 이제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고 이런 기전이 있고 그리고 원숭이 대상으로 임상을 해갖고 이렇게 기술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특허를 132개를 갖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특허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다 걸려요. 얘한테.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김동욱 교수님에 대한 얘기 세계적인 석학이다. 줄기세포 쪽에선 세계적인 석학이고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학회 이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 이번에 5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폭등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댓글 달아주셨잖아요. 폭락장에서도 오늘 상한가 갔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48% 수익이다. 40% 기본 우리가 제대로 샀으면 지금 55% 정도 수익이 났어야 돼요. 보통 중간에 매매하셨다고 그래도 40% 여기에 54% 그렇죠? 여기 정답입니다. 54% 80만 원 보고 150만 원 수익 중이다. 시장이 어렵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뭐 추천주 따라 하시면 수익 나는 이분은 잘 따라 하시는데 또 수익이 또 좋아요. 잘하고 계시나? 적지만 38% 28% 투자를 하고 계시어 있네요. 제가 최소 100주에서 200주는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바이오주라니까 임상에 따라서 주가가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아니면 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대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을 공부해 갖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날 타가지고 사자마자 올라서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들고 간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상한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많아요. 종목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진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장에서도 돈이 없지 돈이 없기 뿐이지 주식은 항상 있어요. 어느 수준도.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 공부, 분석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 몇 년 있으면 2, 3년 있으면 뭐 올라간다던데 3배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벌겠죠. 근데 그렇게 만만한 게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2차전지에 이자만 들어가면 사면 무조건 올라갔어요. 하나의 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절이 그렇게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언제였냐면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 요때 99년도 요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IT 버블 그냥 무조건 테크
유상증자 뭐 이런 거 붙으면 그냥 점상이에요. 다 아침부터. 예, 요런 시절이 한번 있어. 요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바이오. 예, 황우석 때문에 바이오, 제약 요럴 때. 예. 그냥 제약 바이오만 붙으면 올라가던 시절. 똑같아요. 그게 작년에 2차 전지, 2차 리튬. 예, 요거만 뭐 올라가면 사고만 바꾸면 올라가죠. 하이드로 리튬 막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걸 시장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고 이 회사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 최소 1조 원 이상의 기술 가치를 갖고 이거 이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죠? 바이알한테.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술력이 더 좋은데 1조 가치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얼마요? 2천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뭐 이 주식을 사야죠. 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사야죠. 오늘 올라도 3천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주식을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 보셔야 여러분들이 요게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는구나.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 수익 한 10%만 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지 말고 그냥 야 이거 아직도 멀었다. 내가 봤을 때 시총 더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걸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셔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엄청나게 하락장에서도. 그런데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니냐 이거. 진짜 운 좋아서 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3일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날 산 것도 아니고 3일 전부터 금요일부터 이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5월 같이 임상 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소통방에 나가는 모든 종목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HLB는 뭐 우연의 일치로 나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삼양식품은 뭐 그냥 우연의 일치로 나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뭐 작은 수익 상관없어요. 100주든 50주든 200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3년 있다 올라갈, 3년 있다 10배 올라갈 종목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정말 저평가된 종목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절대 여러분들이나 나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매매하는 게 정답인 거죠.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좀 이게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게 기술력이 부각력이 있다. 이럴 때 이제 매각하면 되죠. 제가 요 S 바디오 메딕스를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11월 달, 여기 2월 달 두 번에 걸쳐서 또 매매했어요. 아시겠죠? 여기 두 번 매매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 보시면 이게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날짜가 5월이라는 날짜가 가치가 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지금도 많이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시장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훈장이라고 하는데 투자 경고. 요거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감리. 나 진짜 주식 사면서 감리 한번 묶였으면 좋겠다. 감리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투자 경고를 감리라고 그랬어요. 감리라고 그래갖고 내 주식이 막 올라갔을 때 감리가 걸리거든요. 100% 증거금으로. 나 주식하면서 감리 좀 걸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게 감리죠. 투자 경고는 이게 오늘 나와서 내일부터 투자 경고인데 이런 것들 하나 걸리면 내가 급등주를 매매했구나라고 훈장이다라는 거죠. 훈장.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도 기대 심리라든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게 진짜 뭐 임상에서 뭐 완치 나온다는 뭐 설도 있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소위 말해서 옛날처럼 가짜는 아니잖아요. 가짜. 그냥 뭐 무슨 바이오만 걸어놓고 근데 실제로 연세대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HLB도 예, 계속 여기 요때 3번 매매하고 2번 팔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5월 달까지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서 예. 아 이거 뭐 올라도 내 봐도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주가 왔다. 2번 팔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나머지는 5월 16일까지 갑니다. 예, 그 전에 뭐 나오면 그때까지 보고 예, 위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확인하고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이 종목은 워낙 그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좀 가렸는데 오늘 저기 이제 호통방에 들어갔죠. 예, 이것도 5월 초에 이벤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 종목 아시죠? 예, 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달에 예, 바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눌려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뭐 땡큐에 더 사면 됩니다. 그리고 5월 초 이벤트가 나오면 또 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죠? 예, 5월 초에 예, 여기 모니터링 종목 하나 나간다고 5월 초까지만 보고 예, 천천히 매수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밌죠? 예,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면 재밌어요.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고 재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만 손해보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4% 5% 많게는 10% 손해보고 있는데 예. 그죠? 오늘만 이렇게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 다 떨어지는데 뭐 올라갈 땐 또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 국면에 너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좋은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예, 항상 긍정적인 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예,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1,400원 언저리까지 왔는데 예, 큰 징후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예,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고평가됐다. 예, 위험이 좀 너무 고평가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언제든지 예,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외국인들의 입장, 예, 선물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지 차원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이 안정되면 다시 예, 한 해지로 해가지고 다시 매수로 나갈 겁니다. 환매수하면은 다시 떨어지면서 환율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종합지수도 올라가는 과정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증시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전기차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뭐 만약에 실적이 나와서 급락이 나왔다 그런 것들은 예, 생각보다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전망은 그래요. 하반기에는 실제로 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자전지 섹터도 좀 반등이 나올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지체될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서 뭐 짱대 양봉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기간이 벌써 한 달, 2달, 3달, 예, 이렇게 6개월까지 간다고 해서 여기나 요 정도인데, 그죠? 요 정도인데 만약에 요 시절에 좀 인기 있거나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이거보다는 좀 세게 가겠죠. 예. 요 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에 있는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상승을 하는 주식을 살 거냐 요거의 차이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올라올 때 좀 물량을 줄이시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죠. 2차전지 섹터들 다 팔아가지고 그거 플러스 했다라고 하신 분들 많이 계셨다라고. 예. 왜냐면 왜 못 파냐면은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못 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못 팔아요 이거. 예. 포스코 피처엠이 뭐 30만 원 넘어가도 못 팔 거고 에코프로 비엠이 여기서 또 30만 원 넘게 가도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 주식은 예, 이거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 텔레그램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예, 연락처 010-2697-8694로 예, 시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 안내 문자가 회신 갈 겁니다. 예, 뭐 어려워요. 지금 어렵고 예, 상당히 어려운데 예, 그때마다 예, 종목만 잘 선택하시면 예,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시기를 놓고 그때 맞춰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거를 자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무료로 하면 자꾸 사기들을 치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받지도 않고 월 9만 원, 3 개월에 21만 원, 한 달 7만 원꼴 할인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기 못 치게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제가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멤버십 해지하면 최소 3개월 동안 가입 안 됩니다. 사칭 사기 세력들 얘들 자꾸 늘었다 놨다 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여기 유사 자문 업종이 법령이 개정돼 갖고 점점 강화돼요. 그래서 아마 댓글도 아마 못 달게 할 겁니다.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희는 뭐 정상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뭐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또 뭐 이상한 애들이 자꾸 사기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어디 보니까 막 텔레그램이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짜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다 돈 넣으면은 뭐 몇 억씩 수익 난 것처럼 보여줘가지고 뭐 거기다 또 입금을 해서 왜 그런 거에 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왜 은행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왜 주식시장만 왔다 하면 그냥 기대 수익률이 최소 50%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가서 5%만 줘도 좋다고 하시잖아요. 정기예금 5%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판으로 막,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 딱 오면은 야 이거 뭐 10% 먹어갖고 되겠냐 이렇게 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 CDA 버칭에서 복리에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 내실 필요 없어요. 월 진짜 한 5% 정도 안전적으로 한 5% 정도만 수익 내도 뭐 내가 주식으로 3년 있다가 3배 더 납니다. 한 4배 5배 나요. 그래서 복리의 개념으로 가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노후 대책 하시려면 하는데 일확천금을 노리시니까 그런 사기를 당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시고 천천히 공부하고 천천히 이렇게 가시면 안정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2배, 3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투자 안 하시고 단시간에 그냥 막 벌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혹해갖고 그런 사기를 당한다. 그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시장에서 자꾸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지 않고 그때로 좀 조정을 보이는지 요거를 먼저 보시면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언제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바로 위기 아닙니까?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잘 포착하시면 또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